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먼 나라와 이웃 나라의 경계가 없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는 지구촌 곳곳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종 세계적 문제에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는 보다 창조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엄중히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 협력 기반을 토대로 동서남아, 태평양, 유라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신뢰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를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하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신흥시장권과의 경제 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도전 및 위기 요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빈곤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 노력에 적극 참여하면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창설, 녹색기후기금 유치,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가입 등 미래 의제를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개발협력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통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경험, 특히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 개발 경험을 나눔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퇴치와 자립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해외 봉사단 파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ODA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 제외 공간을 공공외교 전처 기지로 한류 확산 지원, 우리 문화 알리기 등 다양한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여 지구촌 사람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 브랜드 창출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 1,400만 시대를 맞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영사 동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720만 동포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 한반도 행복, 지구촌 행복. 외교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죠.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총회 준비 기획단장이신 최성주 국제안보대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서울총회 부대 행사로 지난 9월 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포럼에 참석한 학생들 직접 모시고 준비 과정 또 참석 소감 또 영상들 보여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부 끝까지 라이브 모파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성주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라이브 모파 시청자분들께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면 이제 사이버 플러스 스페이스 하면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아직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게 뭐다 하는 정의가 내려져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 컴퓨터 네트워크, 대표적인 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니면 네. 인트라넷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사이버 스페이스의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그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갖다 또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저희가 지구가 지금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6개 대륙이 있는데 사이버 스페이스는 7번째 대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저는 육지, 해상, 공중, 다음에 외기권,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5번째의 어떤 앞으로 인류가 나가야 될 그런 그 공간이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주 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어떤 회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저희가 이 우리나라 특히 대표적인 IT 강국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관심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국제적인 관심을 끌만한 그런 또 이슈들이 뭐 스노든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네. 생겨나서 이 사이버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에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경제사회적인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이버 범죄, 사이버 보안, 국제안보 그다음에 개도국의 역량 강화 네.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네. 그 원래는 이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는 2011년에 영국 정부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서울에서 각국 정부 그다음에 국제기구 그다음에 민간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 어떤 그 연구소 이 관계자들이 좀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바는 이제 이걸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공통 분모 말이죠. 이런 걸 갖다 좀 모색을 한번 해보는 게 좀 근본적인 최종적인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게 3회가 되겠군요. 예. 예. 자, 이번 총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또 이런 면에서 가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104개국 정도 지금 정부 대표들을 다 초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ITU라고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이런 그 주요 국제기구 유엔에서도 물론 참석을 합니다만은 그다음에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라든지 관련 연구소, 그다음에 학계 관계자 이런 사람들에서 한 1,000명 남짓 이렇게 참석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3차 총회를 개최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하면은 역시 그 IT 강국이다.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고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개인 인구 대비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을 네.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하면 ICT 이쪽 선진국이고 강국이다. 요게 이제 하나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가 G20 정상회의 좀 바로 지금 내일 모레 러시아에서도 또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거기 좀 참석을 하십니다만은 네. G20 정상회의를 우리가 주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개발원조총회를 한 바가 있고 작년에 해관보 정상회의도 또 성공적으로 이런 것 어떤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국제회의를 주최하면 잘한다. 그리고 뭔가 의제를 놓고서 이렇게 제대로 다뤄 나간다 하는 그런 인식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저희한테 또 이렇게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이버 문제라고 하는 새로운 부각되는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국제회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서울총회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행사들로 구성이 되나요? 서울총회는 지금 10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저 강남의 코엑스에서 지금 열릴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 주제는 이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글로벌 번영을 이루자 하는 이제 그게 하나의 그 핵심 주제로 돼 있고 당연히 이제 행사 기간 이틀 동안에는 개막식이 있고 끝날은 이제 폐막식이 있고 본회의를 한다든지 각 6개 이제 의제가 있습니다만 의제별로 해서 패널 토의를 또 진행을 하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동시에 그저 부대 행사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사 기간 중에 이 ICT, IT 업체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들 해서 그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석을 합니다만 거기에 외국 업체들도 좀 관심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네.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도 좀 관심 표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국제적인 성격도 가질 수 있는 전시회를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네.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벽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 주 초에 9월 2일 날 저희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청년 포럼을 또 개최를 해서 네. 청년들이 이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좀 바람직한 방향을 갖다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9월 2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완료가 됐는데 이 청년 포럼에서 이 토론을 아주 또 잘해가지고 선발된 세 분이 말이죠. 네. 그 총회 본회의에 이 청년 대표들하고 같이 하는 또 세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또 계속 이 다른 나라 대표들하고도 또 협의를 진행하게 돼 있고 또 그 워크숍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해서 그동안 주최를 해왔는데 네. 왜냐하면 워크숍을 회의 기간 이틀 동안에 이걸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까 우리 이 쉬운 말로 해서 이게 같이 그냥 이렇게 막 비빔밥이 돼가지고 말이죠. 비빔밥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네. 이런 워크숍은 조금 일찍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스웨덴에서 한번 했고 6월 말에는 헝가리에서 한번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또 그동안 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지금 내일 또 서울에서 또 다른 워크숍을 또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엔 또 워싱턴 미국에서 또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각 의제 관련되는 분야별로다가 좀 밀도 있게 심도 있게 워크숍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10월 17일, 18일 양일뿐만 아니라 지금도 꾸준하게 이 총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오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시청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트위터 아이디 OKH7768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두 번의 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총회들과 비교해서 이번 총회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 이전에 두 번의 총회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참가국들 초청국도 그렇고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도상국들이 그 참가한 저 비율이 좀 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 중심의 어떤 회의 운영이 됐고요. 실질적으로도. 네. 그다음에 여러 행사를 이렇게 그 회의 기간 이틀 동안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졌고 이 마지막 또 총회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
아주 이렇게 평이한 수준으로 됐는데 그래서 네. 저희는 서울총회에서는 이전에 그 두 번 그 런던하고 부다페스트 총회의 경우를 갖다 이제 교훈 삼아 가지고 개발도상 국가들을 저희가 지금 초청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 국가 외교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통신장관이라든지 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상당히 지금 참석하겠다는 이제 그런 호응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고 네. 의제 자체도 조금은 이렇게 같이 중립적인 성격의 그런 어떤 뭔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의제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 이틀 동안의 그 전체 회의 중심의 어떤 총회 운영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실질적인 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전의 총회 약점들을 많이 보완한 좀 더 충실한 총회가 됐다.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네, 계시군요. 네, 네. 자, 이번 총회 의제들 있을 텐데 간단한 설명 좀 풀어서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그럴까요? 이번 그 서울총회 슬로건은 개방되고도 그러면서도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구촌의 어떤 그 번영이라든지 발전을 이루자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슬로건 주제로 돼 있고 네. 6가지 그 핵심 의제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인터넷 경제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 부각되는 건데 우리가 특히 IT 강국이고 하니까 경제 성장과 발전 그게 첫 번째 의제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그 사회문화적 혜택 예를 들어서 전자정부라든지 그다음에 e-education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교육, e-health 인터넷을 통한 원격 어떤 진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사회문화적 혜택에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사이버 보안 저희가 해킹당하고 하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갖다 보완해 나가는 게 좋고 하는 국제사회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할 거고 네. 국제안보 국제안보 역시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이쪽에서 잘못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국가 간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게 상당히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인 충돌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국제안보가 중요하고요. 사이버 범죄가 또 하나의 또 중요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여러 가지 피싱이라든지 파밍이라든지 요즘 뭐 여러 가지 아주 기발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 그 협의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역량 강화라는 거는 이 서울 총회하면서 저희가 새로 넣은 겁니다. 네. 그 일종의 한국 의제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신규 의제로 넣은 건데 왜냐면은 대한민국의 경우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최고로 못 살던 나라에서 이만큼 이렇게 단시일 내에 이렇게 큰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개발 경험, IT 분야 어떤 노하우 이런 걸 갖다가 우리보다 못한 이런 친구 나라들 개발도상 국가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이 공영을 기하자 네.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저희가 이번에 그 커패시티 빌딩 영어로 커패시티 빌딩이라고 능력 배양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하는데 네. 그 의제도 집어넣어서 전부에서 핵심 의제가 6개가 됩니다.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요약해보자면 건강하게 인터넷 문화가 성장되고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총회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 질문 중 좀 가장 많았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사이버 공간이 뭐 경제 성장 혜택 주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우리나라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악성 댓글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신상캐기 같은 이런 좀 악영향들도 덩달아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철학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사람의 어떤 그 본성에 천사적인 거하고 악마적인 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그냥 좋은 쪽으로만 쓰면 좋을 텐데 그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네. 그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꼭 등장합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 온갖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도 선량한 국민들이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죠. 뭐 그런 거와 관계없는 네. 저도 당할 수가 있고 아무나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맞아요. 전혀 그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총회에서 사이버 범죄 의제하에서 이제 밀도 있게 협의가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보안 의식을 갖다가 생활하는 겁니다. 네. 보안 의식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해서 특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자꾸 이렇게 뭐 패스워드 바꿔라 뭐 이런 거 나오더라도 좀 성가셔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제일 좋은 건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범죄가 터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인프라 구축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세 번째는 그 국제적인 어떤 이 공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이게 특히 그 인터넷 범죄, 이 사이버 범죄 경우에는 국경이 없이 그냥 이 뭔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하기 때문에 네. 한 국가에서 이렇게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국제 사법 공조라든지 경찰 당국 간의 공조라든지 이런 국제 협조, 국제 협력 이런 걸 갖다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뭐 320, 625 사이버 테러 당하면서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방안 아까 뭐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금방 해주셨지만 이런 방안들도 총회 자체에서 논의가 됩니까? 네. 이번에 총회에서도 이제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국제 안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네. 이 사실 이제 이 사이버 공격, 사이버 위협, 사이버 테러, 물론 사이버 범죄도 포함입니다만은 네. 이 사이버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뭔가 불법적이고 안 좋은 행위를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누가 처음 그걸 했는지 최초 공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초 공격 그 발원지 그거를 찾아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은 일반 우리 저 거리상에서나 이런 범죄 일어나는 것 대응하고 대처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이런 뭔가 저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일으킨 그 당사자, 네. 그 범죄를 일으켰든지 그런 사이버 공격을 한 당사자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익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신원을 갖다 파악하기가 아주 상당히 지금 어렵고 네. 이런 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 국가 간의 그 오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오해가 이제 계속해서 수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잘못하면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나아가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서울총회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이 네.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 보안, 국제안보 의제하에서 논의가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해당되는 국가 간에 아니면은 국제사회의 신뢰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신뢰 구축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국제 그런 다양한 나라 사이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좀 밝혀내기가 훨씬 쉬워지는 네. 측면이 있겠네요. 네. 자, 미투데이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태극검용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동안의 업적 또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거든요. 이번 총회를 위해서 앞으로 한 43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43일 남았죠. 어떤 계획을 그동안 또 추진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네, 그동안에 뭐 업적이라기보다 그동안에 저희가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기획단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총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거, 그 조치한 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역시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워크샵, 네. 사전 워크샵을 그동안 하나, 둘, 셋, 넷 하고 내일 또 5번째 또 사전 워크숍을 합니다. 각 네. 해당되는 의제별로 해서 미리 그걸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이미 진행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청년 포럼도 성공적으로 이번 9월 2일 날 또 완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 SNS가 요즘 중요하고 특히나 이런 국제회의일수록 우리 여러 국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SNS 그 서포터즈를 저희가 최근에 이 발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네. 한 100명 주로 이제 20대 그 청년들이신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총회 관련 사항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저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국제회의를 준비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계기로 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총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와 함께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특히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각자 대처해 나가실 건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전국 그 초등학교 어린이 그 미술 대회를 저희가 8월 말부터 해서 한 달 동안 네. 지금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9월 말까지 그래서 이 제목도 내가 생각하는 사이버 세상. 뭐 이래서 이제 초등학생들 이제 저학년, 고학년 해가지고 전국의 초등학생 주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 해당되겠지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초등학생도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초등학교에 다 이제 확산을 해가지고 말이죠. 초등학생들이 응모를 갖다 충실히 하고 이렇게 네. 되게 되면은 저희가 대상을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준비위원장이신 외교부 장관님 상장도 물론 드리고 이러지만은 네. 이 초등학생하고 보호자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 뉴욕 그래서 유엔 본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항공 요금 그러니까 항공 티켓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체류하시는 동안에 이 숙소, 숙박 경비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그래서 네. 이 초등학생들이 저는 아까 청년 말씀드렸지만 청년하고 초등학생들 이 자라나는 어떤 미래 세대들이 이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네. 그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43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총회가 가까이 올수록에 총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미시적으로 준비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회의장하고 이 대표단들을 위한 숙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약이 이미 돼 있습니다만은 그 플러스해서 그 더해서 공항 출입국 관계라든지 말이죠. 네. 그다음에 고위 지금 장관급 이상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어떤 교통 수단에 대한 거라든지 그분들 여기에서 국내에서 또 이제 회의 참가하는 그 기간 중에 짬을 내셔갖고 또 우리 장관님하고 이렇게 양자 회담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다른 또 정보통신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 미래부 장관님하고 또 양자 회담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그 다른 일정들 관련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대 일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회의 이 결과 10월 18일 날 결과물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좀 실질적이고도 좀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얘기를 해가고 협의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도 좀 주요한 나라들하고 비공식 협의를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규모 국제회의인 만큼 세세하고 꼼꼼하게 구석구석 챙겨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모파 시청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것 하나만은 좀 기억하고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짚어주시죠. 네,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총회 물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처음 이제 열리니까 총회 자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계기로 해서 사이버 이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문제, 사이버 범죄 이런 걸 포함해서 네.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을 갖다 좀 더 높이시고 그래서 개개인이 국민 여러분들 그 개개인께서 어떻게 하면은 각자 쓰시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포함해 가지고 인터넷 뭐 이래서 이 문제를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보안을 갖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항상 좀 의식을 더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총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 저희가 그 전시회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업체들 전시회하는데 전시회가 이제 그 코엑스 회의장에서 같이 이제 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물론 그 옆에 공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 대기업 대표적인 그 ICT 분야 대기업들도 거기에 참가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그게 또 상당히 강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사이버 보안 분야 우리 중소 중견 업체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부 대표, 국제기구 대표, 그 다음에 외국 업체 대표, 그 다음에 연구소나 아니면 학계 대표 이분들이 1000여 명 이분들이 그 회의 기간 중에 아무래도 전시회장에 가서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그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이쪽 그 중견 업체들도 그래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것이야말로 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창조 경제의 어떤 그 구현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 ICT 전시회 준비도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홍보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청년 포럼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2부 순서로 또 청년 포럼에 직접 참가한 대학생들을 모시고 얘기를 앞으로 나눌 텐데 이 청년 포럼에 앞서서 전 세계의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문 에세이 공모전을 펼치셨다고요. 국내에서 네. 참여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이 대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청년 포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단에서 몇 개월 전부터 1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9월 2일 날 청년 포럼에 결국 이제 이르렀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은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에세이 그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에세이를 갖다가 잘 쓴 사람들을 갖다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9월 2일 날 청년 포럼에서 시상식도 하고 했는데 네. 에세이 결과가 상당히 아주 인상적이고 네. 당초 예상보다는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전 세계에서 54개국 297편의 그 에세이가 응모가 됐습니다. 꽤 많네요. 물론 54개국. 예, 그 중에서 물론 한국이 그 양적인 면에서는 제일 많죠. 71편인데 외국에서도 지금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순서로다가 네. 외국인의 응모 건수도 226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국제 이 에세이 공모전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9월 2일 날 청년 포럼에서 이 상을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또 패널 토의를 또 가졌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개 분야 핵심 분야에 대해서 패널 토의를 가진 결과 거기에서 또 아주 잘 하신 분들 세 분을 또 골라가지고요. 저희가 네. 선정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이제 계셨습니다만 그분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10월 17, 18일 저희 총회할 때 네. 그때 본회의에서 본회의 그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하고 청년 포럼 대표들 간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합동회의 그거를 또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 그리고 중소 중견 업체 또 대기업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참여하는 풍성한 총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라이브 모파가
금방 말씀하신 청년 포럼 현장에 직접 다녀왔거든요. 잠시 뒤에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대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앞으로 43일 동안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더욱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총회 개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Vice Minister Jo Tae of Foreign Affairs. The third place award is presented to Ko Kyung-ung for presenting outstanding ideas that can contribute to an open and secure cyberspace. September 2nd, 2013, Choi Sung-ju, Head of Preparatory Secretariat for 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 Certificate of Award. The Global Essay Competition for the 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 The first place award is presented to Christian Samora Haen for presenting outstanding ideas that can contribute to an open and secure cyberspace. September 2nd, 2013. Yoo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Okay, now is the time to have a photo with the winners. Welcome to the Youth Forum for the 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Today, I'm pleased to be here with so many outstanding young people who will pave the way for a well-connected, thriving global village in the years to come.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OECD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더 레놀즈입니다. 반갑습니다. My name is Taylor Reynolds and I'm an economist at the OEC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to be here today among you as distinguished students and participants.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the internet economy, which is something that is very dear to me. Presentation will be highly appreciated. After responding to tweets, we will have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s with our audience. To offer food products at a higher quality and cheaper price than any of its counterpart retail stores offering the same imported product in China. The effects of the internet in terms of the economy, in terms of politics, in terms of how we can change and empower the individual. Now, we could say the same things for trains. We could say the same thing for electricity. It has helped people's lives beyond calculable measure, perhaps. But the question is, what about people who don't? What is happening, the areas where internet has been able to revolutionize things, especially in e-learning, health, e-commerce, and e-commerce. Then our background, we saw that the internet has been able to move around. Please introduce yourself briefly. Okay, my name is Christian Zamora Haen. I'm from Costa Rica. I'm a college professor. I teach mathematics at the University of Costa Rica.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e competition? I read about the competition at the Korean Embassy website, Costa Rica, because I always like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grow as a person, and I realized that this was a good chance to write about something I'm really interested in, so I participated because of that. What is your impression of receiving an award for the Global Essay Competition? I feel really honored and humbled to be chosen as the winner, and I really thank Korea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be here today. I think it's a great forum.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to have people from many places in the world coming together in Korea, who is by itself an example of a country who was once poor and now it's really rich and developed. So we can take many examples from Korean history, recent history, and Korean culture and their take on education
and go back to our countries and apply it so we can improve the world. 네, 청년 포럼 현장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라이브 모파 오늘의 순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글로벌 에세이 공모전에 수상한 2명의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또 수상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서윤 학생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 글로벌 에세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서윤입니다. 중국의 심천, 광저우 비롯해 홍콩에서 10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지금은 정치외교학과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공모전 수상으로 세계화, 정보화를 인한 글로벌 사회의 변동에 더욱 깊게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고경호 학생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글로벌 에세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연세대학교 고경호입니다. 일단 국내외 많은 응모자들 중에서 수상을 해서 영광이고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 이론 외에도 실제로 경제 요소가 우리 삶에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두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저도 영광이고요. 이번 공모전 참여하기 전부터 이런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평소에 있었나요? 평소에 인터넷에 관한 관심은 많았지만 네. 올해 5월 달에 홍콩 유나이티드 월드 컬리지에서 졸업하고서 친구들하고 봉사활동하려고 네. 터키로 졸업여행을 갔었는데요. 예. 거기서 그때 민주주의 운동이 일으키고 있어서 거기서 시민들이 소셜미디어,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그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걸 보고 많은 관심을 갖고 에세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터키 여행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네요. 네, 고경호 학생은요? 네, 저는 예전부터 세계 경제 역사 그리고 세계 경제의 요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번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서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특히 이번 에세이 작성을 위해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뭐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경제적, 정치적 효과가 당연히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당연한 건지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정말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경제학도다운 좀 학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번 공모전에 응모한 주제 각각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썼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경제 성장하고 사회문화 혜택 주제를 택하여서 에세이를 썼는데요. 네. 일단 사이버 스페이스가 이뤄낸 성과보다는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점과 또 미래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춰서 썼고요. 네. 일단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 또 모든 경제 활동 자체가 인터넷 기반 위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예를 들었을 때 중국에 살고 있는 제 가족이 쓰는 알리바바의 티멀 인터넷 쇼핑을 예를 들어서 그걸 사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농산물을 구입했던 사례를 들었고요. 네. 그걸로 인터넷 기반 직거래의 경제성을 강조했고 네. 또 그 다음에는 UWC 재학 시절 때 제 하이티에서 온 룸메이트랑 말하다가 하이티 지진 이후에 정보통신 기술이 국가 재건 시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그것도 추가했습니다. 네. 또 인터넷 경제 때문에 산업 노동 실직 유발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과 또 환경산업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원이 될 것이며 또 인터넷 경제가 제2, 제3 산업혁명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네. 경제성장, 사회문화 혜택 이번 총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인데 거기에 관련된 에세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끝에서 사회적 문화를 다루었을 때는 예.
중국에서 부패 고의 관리 퇴출 수단으로 쓰였고 또 이집트에서는 아랍의 봄을 가져온 예. 강력한 수단으로 인터넷이 언론 자유를 향상하고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민주주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서 또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서큐리티 레귤레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또 이를 위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고요. 네. 최근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통해서 국가 간 정보 해킹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이 있어야지 국가 안보에도 절대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서 다룰 내용들을 에세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고경홍 학생은요? 네, 특히 경제 성장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번 제가 쓴 에세이 담은 내용은 정보 격차, 영어로는 digital divide라고 부르는데요. 네. 특히 선진국과 개방도상국 사이에 인터넷이 보급률 그리고 이용률이 차이가 커서 인터넷이 또는 효과를 느끼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럽 인터넷 보급률은 한 66% 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중동은 25%, 아프리카는 심지어는 10%까지 낮아서 아직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국가 경제력이 기존 경제력이 정보 통신 분야의 투자량 거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그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주로 이런 정보 통신에 독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더 높아지고 특히 이 개발도상국 내에서 빈곤층은 정보 통신을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부유층이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 격차가 큰 역할을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 내의 빈곤층이 경제적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층이 인터넷을 먼저 입수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층이 정치 세력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계급 평등화의 역효과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정치적 효과는 좋되 이 차이가 있을 때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곳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강화가 되고 보급이 되어 있으면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 포럼 패널로 두 분이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영상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Okay,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Vice Minister Jo Tae of Foreign Affairs. The third place award is presented to Ho Kyung-ho 모습이 나오고 for 있어요. presenting outstanding ideas that 옆에 있는 contribute to an 학생들도 open 다 and secure 함께 수상한 cyberspace. 에세이 수상자. September 2nd, 2013. 옆에 분은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for 써서 Seoul Conference on 이제 Cyberspace 상을 받은 2013. 분들이고요. 아, 각 주제별로 수상을 했군요. 네. Certificate of Award. 특히 이번에 The Global Essay 대상을 받으신 Competition for the Seoul 코스타리카에서 Conference on 오신 Cyberspace 분. 2013. 아, The 지금 first 받으신 place 거죠? award 네. is presented to Christian Samora Hayen for presenting outstanding ideas that can 대사님을 contribute to 이 an 행사를 open 통해서 and 한번 secure 뵀네요. cyberspace. 아까 보셨던. September 2nd, 2013. Yoon Byung-s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에세이 얘기 Republic of Korea. 화면 보면서 좀 더 해볼게요. 에세이 작성하면서 특별히 고민했던 부분, 또 연구하고도 했던 부분이 Okay, now is the time to have a photo 특히 with 제 winners. 에세이를 쓰면서 담은 내용을 고려하는 중에 계급 평등화의 인터넷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단점이 있다는 주장을 찾았는데 결국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국내 인터넷이 완전히 보급되어 있지 않고 인터넷을 못 이용하는 경쟁층이 클 때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을 무조건 펼친다는 게 오히려 이 평등화의 역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에세이에 녹여낼까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이세훈 학생은요? 제가 특별히 고민했던 부분은 일단 인터넷 경제가 가장 비판받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노동 실직 효과였는데 일단 정보혁명이 장기적으로 그래도 볼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예를 들어 서비스나 환경 산업을 확장하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원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아랍의봄에서의 인터넷의 역할이에요. 제가 터키에서 느꼈던 인터넷 여론으로 야기된 군중들의 혼란, 그리고 최근 이집트에서 다시 일어난 시민 쿠데타랑 다시 사회정치적 혼란에 빠진 투니지아 사례 등을 통해서 인터넷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하면서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쉽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10년 동안 생길 새로운 인터넷 유저들은 독재적이고 실직이 높은 나라에 살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미래를 봐서 지금 아랍의 봄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넷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요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공모전 준비하면서 그리고 청년 포럼에 참가하면서 향후 사이버 스페이스 정책 이렇게 가야겠다 뭐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거든요. 고경욱 학생은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인터넷은 단순한 다른 종류의 정보 매체가 아니라 정말로 경제적, 정치적인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보 격차가 아주 큽니다. 아직도 인터넷 보급률이 심지어는 10%도 안 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향후 인터넷 정책은 일단 최대한 많이 인터넷을 보급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통신 체계를 발전을 하고 이제 통신 회사들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먼저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 정책을 펼치면 그만큼 기회 평등화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간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실인 것 같고요. 이서윤 학생은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저는 일단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과 사회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어야 미래의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줄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다고 보고요. 일단 그렇게 하려면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정말 좋은데 이를 위해서 인터넷 기반 산업과 정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들 국가들을 지원할 수 있게 어떤 시스템 아니면 국제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하이티 같은 포스트 크라이시스 나라에서는 정보통신의 통로가 있어야지 국가의 어느 특정 부문의 개혁이나 이런 거를 어느 개혁이 가장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인터넷 경제 및 정보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경제 프레임의 전환으로 인한 실업률 확대가 있잖아요.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미래 산업에 대한 계획과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그런 부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청년 포럼의 다른 참가자들을 라이브 모파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이번 포럼 소식을 알게 됐고요. 지금 사이버 시대에 그 변화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습과 함께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될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My name is Tim Moore. I'm a policy analyst at the New America Foundation's Open Technology Institute, and I'm here as part of a team with classmates of mine. We've all graduated together from graduate school in the United States.
I learned about the competition from the website of the conference and noticed that there was a link to the global essay contest. And when I looked at the link, I thought this was a very fascinating contest and decided to participate. There were a lot of things that I took away from this contest, in particular the exchange with many people who are concerned about these issues from other countries, and that's something that I will take away for my future research, that the exchange with views from people from other countries has been very fruitful and that I hope to take forward. My name is Jonah Force-Hill. I'm from the United States. I work with a company called Monitor 360. That is a consultancy that provides governments, NGOs, and corporations with advice on international affairs and ICT policy. Well, my colleague Tim, who you just interviewed, sent both Matt Noyes, the other participant, and myself an email saying that this was an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like us who are interested in cyberspace to have a voice in a really influential forum and to share ideas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globe, young people from all over the globe. Oh, that's a good question. I've been doing a lot of work understanding sort of how different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understand cyberspace and how they see themselves in relation to the technology. So I'd like to continue to do that work and sort of explore more countries and how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communities seem to understand these technologies as they're adopted. 네, 다양한 나라에서 또 각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세계 청년들과 만나봤습니다. 이번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청년 포럼 두 분도 참가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도 됐을 것 같고 특별히 느꼈던 소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경호 학생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특히 세계 청년 토론이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꽤 좋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있었던 패널 토의는 인터넷 경제를 어떻게 추구하냐, 그리고 다른 단체나 개인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말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인터넷이 대중이 이용할 수가 있고 2002년에서 6년 후에 벌써 OECD에서 인터넷 보급률이 1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게 아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특히 패널에서 나이지리아 분들이 나오셨는데 네. 특히 나이지리아나 가나나 이런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 이제 인터넷이 효과를 봐볼 수가 있어서 이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보건의 인터넷이 영향이 무엇이냐, 교육 또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뵐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는 경제학과로서 네.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많이 배운 점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살면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같은 것을 간접적으로 그 학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경험이었을 것 같네요. 이서윤 학생은 청년 포럼 참가 소감 어땠어요? 저도 이번 포럼에 참가하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각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들어서 정말 좋았고요. 네. 또 특히 저기 OECD에서 온 테일러 레이노드 선생님이 한 프레젠테이션도 인상이 깊었고 네. 저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관련된 여러 좀 복잡한 이슈들을 머리에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게. 그리고 또 제가 청년 포럼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10월 본 총회에 청년 포럼 발표 때 사이버 공간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서 좀 더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어떻게 펼쳐질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이 두 분의 에세이 수상작은요,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열리는 국제행사죠.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SNS 서포터즈 사이버D 발대식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그리고 모레 9월 6일에 방송되는 라이브 모파 국제기구 인턴십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SNS 서포터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뢰받고 평화로운 사이버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신정부가 주창하는 지구촌 행복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사이버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저를 포함한 서포터즈들은 서울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리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우수한 역량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의 국민들과 네트워크의 창을 통해 친구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신뢰와 진정의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사이버디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이번 서울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SNS 서포터즈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이제 정보화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의 소통 강점인 SNS를 기반으로 하여서 국민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행복 체감 온도 36.5도. 대한민국의 내일은 맑음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